안녕하세요. 상담사 레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결정장애이신 분들을 위한 영상인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상담하다 보면 진짜 결정장애이신 분들, 소위 이분들을 이제 그 성격을 얘기해 드리면 생각이 너무 많으신 분들, 그래서 행동력이 없으신 분들, 그다음에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동력이 없어서 그냥 게으르신 분들인 건데, 이런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개인적으로는 약간 답답한 느낌도 좀 들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스타일 자체가 일단 해 보고, 남한테 패기치는 것만 아니라면 일단 해 보고 이제 판단하자. 혹은 뭐 해 보고 결정하자. 해 보고 내가 답을 내리자, 이런 주의인데, 솔직히 저도 제 원래 이름에서 생각이 무지하게 많은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연애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일단 누가 만약에 나한테 고백을 해 와도 고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보통 이제 내가 작업이 들어갔을 때 답이 나와야지 가타부타 결정을 해서 내가 잘해 보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빨리빨리 가 버리든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작업하셨던 분들은, 들이대셨던 분들은 이분한테 고백했을 경우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데로 가 버리거나 그냥 조용히 포기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세요. 그럼 이 고민 많았던, 이 우유부단했던 이 사람은, 그 사람이 가 버리고 나면 '아 그냥 만나 볼 걸 그랬나? 안 만나기를 잘한 건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가 고백을 해 와도 결과가 안 생기고,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또 고민 갈등만 되게 많이 하다가 '이거 나 진짜 고백해도 괜찮을까? 했다가 우사 생기는 거 아닌가? 아 쪽팔리는 거 아닌가?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고백하지?' 이러다가 또 마시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진짜 소위 약간 속된 말로 죽도 밥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이제 고백을 해 보세요. 고백을 하시면 그 고민, 그러니까 그 칼자루는 상대방한테 넘어간 거기 때문에 본인은 되게 마음이 편해지실 거라고. 왜냐면 내가 누굴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고백을 했어. 그러면 걔가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그 친구의 걱정거리이기 때문에 나의 고민은 아닌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요, 그 결과가 확실히 떨어지고 나면 그 사실 자체가, 그 현실 자체가 아플지는 모르겠지만 아싸해져요. 왜냐면 포기할 줄 알게 되거나 단념할 수 있거나 체념할 수 있는 게 생긴 게 뭐냐면, 내가 결과를 봤거든. 결과를 봤으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받아들임이 아플 수는 있겠지만 결국 그 아픔은 상처가 안 아무르지 않는 것처럼 무조건 나을 수밖에 없는데, 흉터 정도야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안 아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승화를 시키는 걸로 보시면 되거든요. 제 일화를 한번 얘기해 드리면, 제가 20대 중반쯤인가? 아 진짜 오래전 얘기예요. 그때 남이섬을 갔었어요. 그때 이제 친구가 한번 "야 거기 남이섬 한번 가 보자." 이래 가지고 이제 이 서울에 올라온 이 초년이 친구 따라 인제 남이섬을 갔어요. 근데 진짜로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긴 게, 그 남이섬이 어떤 데인지를 모르고 섬인지도, 섬이라고, 그러니까 남이섬이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진짜 그 소위 치마 바지 있죠. 짧은 치마에 안에 속바지 돼 있는 그 치마에 한 7 센티 되는 이쁜 부츠를 신고 하여간 그러고 갔어요.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겨. 그리고 이제 그 친구 놈이랑 나 아는 동생이랑 이렇게 3 명이서 갔었었는데, 남이섬 구경한 거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내가 그 부츠를 신고 섬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내가 진짜 미친년 같구나. 운동화를 신고 왔었어야 되는데.' 하여간 그랬지만 여하튼 중요한 건 그러고 갔으니까 사진은 이쁘게 잘 찍고 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이게 한 십몇 년 됐는데, 그때 하여간 그 남이섬에 번지 점프가 지금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그때 처음 번지 점프라는 걸 본 거예요, 그 TV에서만 보다가. 근데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막 뛰어내리고 있더라고, 줄 매달고. 근데 '아 저거 되게 재밌어 보인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복장이 아무래도 치마 바지에
그 짧은 치마죠. 짧은 치마에 부츠 신고 있었으니까 그 복장으로 뛰는 건 좀 진짜 미친년 같아 보였고, 아무튼 저게 재밌겠다고 하니까 같이 갔던 그 여자의 동생이 언니 내가 옷 바꿔 입어줄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청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왔으니까 이거 입고 뛰라고. 근데 또 그 당시에는 또 뭘 또 내가 또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옷까지 갈아입고 뛰어내려야 되나 속으로 이제 아니야 그냥 하고는 싶었지만 그냥 다음에 와서 뛰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먼발치서 구경만 하고 왔는데 그 뒤부터가 이제 문제였던 거지. 왜냐면 남이섬을 그 뒤로 몇 년 동안 못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뒤로 몇 년 동안 TV를 보면서 TV에서나 혹은 이제 다른 걸로 이제 그 번지 점프를 접하게 될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뛰고 왔었어야 되는데, 그때 뛰고 왔었어야 되는데, 한번 뛰어볼 걸. 이 생각을 자꾸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언제 갔냐면, 제 기억이 맞으면 한 6년인가 7년 있다가 제가 30이 넘은 다음에 남자친구랑 이제 거길 다시 갔어요, 남이섬을. 뭐 똑같았고 아무튼 그게 있었는데 가서 이제 다시 번지 점프를 본 거죠. 한 맺힌 세월이 있었어. 7년 만인가 가니까 내가 저걸 그때 안 뛰고 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후회를 했다니 하면서 제가 번지 점프를 해야 되겠다고 갔거든요. 가니까 달라진 건 뭐였냐면 처음에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때는 25,000원이었어. 근데 다시 가니까 4만 원이었거든요. 이것도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때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30 넘어서 갔을 때는 4만 원이었다고. 아씨 금액이 존나 비싸. 금액이 겁나 비싼 거예요. 아니 한 번 뛰는 건데 뭐 이렇게 비싸냐고. 아무튼 갔지. 가가지고 이제 뛰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변명이었죠. 너 뛰라고. 너 뛰어야지 내가 찍어주지 이러고 이제 자기는 밑에 있고 나는 이제 그 한 맺힌 세월이 너무 억울했으니까 무조건 이제 올라간 거지. 가니까 이제 막 써요. 이렇게 뭐 생일 적고 뭐 죽도 괜찮다는 걸 쓰는 거지. 각서 비슷한 걸 쓰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 보니까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왜 내가 그 TV에서 못 뛰고 내려오는 것들이 많았구나 생각을 내가 거기서 진짜 했거든요. 진짜 쉽게 못 뛰어내려요. 딱 보면 할 말이 없어. 이게 거의가 내 기억에 45m 정도 되는데 줄 하나 잡고 뛰라는데 나 앞에 이제 올라간 사람도 이제 먼저 뛰는 걸 뒤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 앞에 3명 있었었는데 1명 꼬마애만 뛰어내리고 2명은 다 안 했어요. 안 뛰었다고. 근데 거기 올라가기 전에 각서를 쓰거든요. 쓸 때 보면 뭐가 있냐면 일단 내 생명 담보에 대한 뭘 쓰고 그 뒤에 내용이 저게 있어. 환불이 안 된대. 올라가서 2번인가 3번 트라이 할 기회를 주고 그 안에 못 뛰어내리면 환불은 안 되고 그냥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조건이냐면 2주 내로 다시 와서 시도할 경우는 그냥 뛸 수 있대. 그때 안 뛴 게 있으면.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7년 만에 왔는데 8년 만에 왔는데 2주 만에 다시 와? 그럴 일 절대 없어. 근데 올라갔는데 못 뛰는 게 정말 이제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무서운 놀이기구 저 진짜 잘 타는데 차이는 뭐냐면 아무리 무서운 놀이기구도 지가 움직이거든. 지가. 내가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지. 난 매달려 있을 뿐, 안전벨트에 갇혀 있을 뿐, 기계가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번지점프는 지가 떼야 돼. 지 발로. 뒤에서 뛰어오든 뒤로 점프를 하든 아무튼 앞으로 꼬꾸라지든 내가 뛰어야 되는데 정말 난감했는데 정말 못 뛰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뛰게 한 원동력이 뭐냐면 그 지난 7, 8년의 세월이었어. TV를 볼 때마다 저거 한번 뛸걸. 저거 한번 뛸걸. 그때 뛰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고 그냥 뛰어내렸어요. 아무튼 여하튼 저는 번지점프를 했습니다. 수료증 가지고 있고요. 남자친구가 사진을 찍어줬어요. 근데 제가 이 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고백을 못 하시고 망설이신 분들은 생각이 되게 많으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못한 기억을 계속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안 남을 것 같죠, 여러분. 내가 그때 답을 못 받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나 저놈한테 고백 한번 해볼 걸, 혹은 사귀자고 할 때 만나볼 걸, 혹은 내가 뭐 이렇게 한번 해볼 걸, 그 미련이 계속 남는다고. 생각 많으신 분들은 헤어져도 그 여파가 무지하게 길거든요. 딴 사람 못 찾아가요. 왜 헤어졌을까? 뭐 때문에 문제였을까? 걔가 다시 오지 않을까? 이 짓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와도 못 만나고 지가 좋아도 못 만나고 텀만 겁나 길고, 이런 분들이 언제 애인이 생기시냐면 보세요.
당사자가 봤을 때 약간 싫지 않은 이성 있죠. 싫지 않은 이성. 싫지 않은 이성이 한 번만 만나자. 한 번만 만나자. 나 진짜 잘해줄게. 나 진짜 한 달만 사귀어보자. 나 진짜 잘할게. 진짜 잘할게. 한 번만 사귀자. 이렇게 쭉 들이대면 걔는 그냥 사귀게 된다고. 여러분 아시겠죠? 당신들은 그때 애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귀어도 결국은 왜 사귀었나? 괜히 사귀었나? 안 사귈 걸 그랬나? 이 생각 계속 하시고 사귀는 도중에도 계속 나 헤어지고 싶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고민만 하다가 결국 결정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얘기해 드리면 그럼 언니 제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생각을 좀 덜 하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진짜 저 냉정하게 얘기해요.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왜? 성향이 그렇게 굳혀지신 분들은 그냥 그 성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사주랑 이름이랑 타로를 주로 많이 보는데 저는 사주를 한 12년 했고요. 제 가게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타로는 정말 오픈 때부터 제가 봤기 때문에 연애는 정말 진짜 토 나올 정도로 봤어요. 얼만큼 봤다 얘기할 수가 없고 정말 미친 듯이 봤기 때문에 제가 진짜 유튜브 할 때 연애 운만 전문으로 한번 하는 걸 할까도 생각할 정도로 연애를 진짜 많이 봤고 이젠 사이즈 파악이 너무 빨리 되는데 이름은 최근에 제가 한 3년 반 정도 동안 임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많은 타로 보는 시간에 사주 체크랑 이름 체크를 같이 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름 성격이 있고 사주 성격이 있고 타로는 그 지금 상태의 운인데 이걸 비교해 보면 사주가 우유부단하신 분과 이름이 우유부단하신 분을 보면 이름이 우유부단하신 분이 훨씬 더 강하게 나와요. 그럼 이게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불행이 아니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사주는 진짜 바꿔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 날짜 잡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사주는 어쩔 수가 없다 하더라도 성향은 바꿔줄 수 있다고. 이름 여러분 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이름은 계속 불려준다라는 거는 어떠한 주문이나 오다가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은 재성이 들어간 이름인데 누가 나보고 레이나 혹은 레인쌤, 레이나 이렇게 불러준다는 건 그때마다 제 이름 부를 때마다 제 이름의 주문은 돈이기 때문에 돈 벌어, 돈 벌 거야, 돈 되는 애 만나, 돈 안 되면 하지 마. 이 주문이 계속 들어가는 거라고요. 근데 결정장애이신 분들은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이름 주문 뜻이 너 진짜 그거 계속 할 거야? 그 남자 진짜 만날 거야? 그 여자 진짜 괜찮은 거 같아? 그 공부가 진짜 네 공부 맞는 거 같니? 그게 진짜 확실한 거 같아? 진짜 할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인 거라고. 그래서 이 이름을 계속 듣는 한은 내가 아무리 아니려고 해봐도 옆에 주문 자체가 불려주는 것 자체가 생각 좀 더 해봐. 너 생각 좀 더 해봐. 그게 확실한 것 같니? 좀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지 않니? 진짜 그게 확실한 것 같아? 이런 식의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한 내 현재 상태의 성향이 절대 바뀔 수가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름 바꾸면 성격이 바뀌어요? 네, 바뀝니다. 정말 바뀌어요. 저는 진짜 사람 이름도 많이 바꿔줘 봤고 결과도 많이 봤거든요. 저는 이름 바꿔주면 몇 달 써보고 혹은 1년까지 써보고 나한테 다시 오라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나는 확실히 바뀔 걸 알거든. 그 다음에 법원 가서 바꾸지도 말고 써본 다음에 우리 문제점 고쳐지면 그거 확인되면 그때 법원을 가자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고요. 근데 내가 그 결과를 많이 안 봤으면 과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는데 그게 틀렸을 경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돈 주고 이름 바꿔갔는데 아닐 경우 가만히 있었겠냐고. 근데 진짜로 효과는 있긴 한 건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그 결정장애이신 분들은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성향이 있는지 그런 연애하고 있는지 매사하시면서 고민이 되게 많으신지 확신이 없으신 건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라고 느껴지신 분들은 오셔서 꼭 상담을 받으시고 제가 필히 게으른 사람으로 사는 거를 갖다가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한번 겪어보시길 바랍니다. 이건 정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하튼 오늘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잡다한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이해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긴 영상 봐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구독, 좋아요, 추천 진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